안녕하세요. 월전십의 제갈량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감동은 한결같음이라 생각됩니다. 한결같은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 몇 걸음 정도는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가슴 한켠에 아량이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월전십 애청자 여러분, 저희 월전십은 한결같은 모습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의 방송 월전십 쉽 오늘의 주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난 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에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과거 정부 정책 실패의 사례 때문이겠지요. 첫 번째 실패는 1977년 분양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정부가 정한 주택가격 상한선보다 낮아야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했지요. 단기간에 규제와 함께 석유 파동과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 부동산 공급도 자동으로 감소됐겠죠. 이에 1981년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시키자 한신공영이 기존 분양가 상한선보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을 22%나 올리자 타 건설사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리게 됐고, 그에 따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기존 아파트 가격도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두 번째 실패로는 다급해진 정부가 1983년 1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분양가를 2년 전 수준으로 회귀시켰고, 건설사들은 바로 공급을 줄이고야 말았죠. 부작용은 1988년 5월부터 7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분양을 전혀 안 하다 보니 결국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까지 생기자 1999년 완전 분양가 자율화를 하게 했죠. 세 번째 실패로는 노무현 정부인 2002년에 집값이 무려 22.78%가 폭등했고, 멈출 줄 모르던 집값이 2006년 정점을 찍자 부동산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시금 분양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었죠. 사업은 이익 창출이 목적인데 정부가 적정 이윤을 매겨 억지로 가격을 제한했는데 믿지는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말미암아 2014년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대구 등 주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서울은 강남의 재건축 이주를 시작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5년 만에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위와 같이 3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분양가격 상승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 정부의 정책은 오락실에 있는 두더지 잡기의 게임을 연상케 합니다. 아시죠? 두더지가 머리를 내밀 때마다 못 나오게 두드려 패는 것이지요. 여기. 정부로서도 각종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 줄 알았는데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꿈틀거리니 궁여지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형국이지요.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1977년, 1983년, 2007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는 것 같았지만 예외 없이 신규 공급이 급감, 그리고 전세값 상승, 마지막으로 집값 급등의 패턴으로 나타났었지요. 즉 분양가를 누를 때마다 공급이 축소되어 3, 4년 후 여지없이 집값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 4년 후까지 갈 것 없이 벌써부터 전셋값이 꿈틀대더니 매매값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언급했듯이 재건축, 재개발과 후분양 등으로 공급은 묶여있고 끊임없는 이주 수요로 말미암아 수요가 넘쳐나니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난번 방송에 올해 강동구에만 입주 물량이 1만 세대가 넘어 전셋값이 떨어지면 매매값도 떨어질 수 있으니 쭈쭈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로 분양가가 더 떨어질 거란 불안 심리가 작용하여 전세로 눌러 앉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 하락은커녕 오히려 반등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어 매수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전세값 상승세가 나타난 곳은 강남권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사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면 서울의 유일한 공급이었던 재건축 조합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현저히 줄어들 것임을 알고 있는데 사업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지방의 현금 부자들까지 각종 규제로 서울주택의 이소가치가 높아질 것임을 알고 서울 아파트를 심지어 보지도 않고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지방에 주소지를 둔 사람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4월 대비 45.7%가 급증한 1,442건이라 하니 애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광진구에서 오신 유재별님은 늦어도 8월 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날 방화뉴타운 3구역의 1+1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시면서 현금 6억 원으로 10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데 매도자분은 왜 파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셨지요. 매도자분은 강남의 아파트를 오래전부터 떨어지면 사려고 했지만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땡빛을 내서라도 강남의 아파트를 이번에라도 꼭 사고야 말겠다고 파시는 거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1+1이란 단독주택을 매입할 시 단독주택 한 채에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월전십 애청자 여러분, 어떤 정책이든 정보든지 그 안에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의도를 잘 파헤쳐보면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함으로써 다주택자나 건설업자의 이익은 축소시키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로또 분양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월전십 애청자 여러분 중에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9억 원 이하는 중도금 대출도 되니 자금 계획을 잘 맞추시어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월전시 홈페이지에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